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합격하는 공무원 시험 정보 유튜브 지식인 공무원 TV. 자, 오늘 할 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공고가 나오는 것들, 그 공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공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뭐냐? 최초에 나오는 시험 공고. 시험 공고에는 어떤 것들이 담기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시험 장소 공고. 시험 장소 공고, 시험 공고, 장소 공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공고. 대부분은 다 이 시험 공고, 일단 시험 공고 한번 보죠. 네, 시험 공고를 딱 열어서 뭐 보냐 하면 이것만 봅니다. 이거. 인원수. 오, 야, 21명 뽑는데, 670명 뽑는데, 이것만 보고 뭐예요? 끝.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 공고 해설 방송하면 엄청 길죠? 예, 길어서 막 읽다 막 지쳐가지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예,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거 꼭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기본적으로 인원은 당연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국가직은 좀 특이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시험들을 보는지가 쭉 써 있죠. 어떤 직렬들이 어떤 인원수와 어떤 직렬들 그다음에 시험 과목은 뭔지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예, 요게 이제 9급이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국가직에는 어디서 하는지 고용노동은 고용노동부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교정학개론에는 뭐뭐 들어있다, 뭐뭐 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적인 공문이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이런 시험을 보겠다 하는 공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거는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여기에는 없는데 있어야 되는 것들은 그 다음 공고. 장소 공고에 나오는 거죠.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원서접수 물론 이제 뒤쪽도 쭉 보면 이제 나오지만 뒤 보자고 해서 시험 방법은 어떻게 한다 하는 거 나오고 응시 자격이 뭐다. 그다음 안 되는 사람 뭐다. 나이도 나오고 경력, 학력 및 경력이 있어야 되냐 없어도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필수 자격이 필요하냐. 그다음 장애인은 어떻게 하냐.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사실은 한 80% 정도는 다 시험 공고에 있습니다. 시험 공고에 답이 있어. 나머지 것들은 어디 있어? 장소 공고라든지 필기 합격자 공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묻는 거예요. 묻다가 뭐 헤매고 서로 다른 답하고 답도 시험 공고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도 막 헤매요. 7급 같은 경우 뭐 영어 점수 어떻게 하느냐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런 거 스케줄 다 나오죠. 스케줄 다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장소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여기 있잖아. 시험 장소 공고일 해갖고 이미 국가직은 끝났기 때문에 며칠 날 나온다. 그러면 그날 가서 봐야죠. 지금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시험 장소 공고일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온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날짜 되면 가서 장소 공고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 최초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언제다. 7월 5일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면접은 언제부터 언제다. 뭐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제 자 생각해 보시면 처음 시험 공고에서는 면접 시험일을 이렇게 길게 놔뒀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스케줄을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주겠어요? 시험 장소 공고에서 줄 이유가 없죠. 아직 합격 못했는데. 그래서 필기 합격자 발표에 요게 면접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알면 돼요. 그래서 공고를 반드시 봐야 된다. 시험 공고는 아주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시험 장소 공고는 시험 보고 싶으면 봐. 시험 막 안 보고 싶으면 보지 마. 간단한 거예요.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시험 장소 공고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응시표만 딸랑 출력해서 간단 말이죠. 가니까 황당하죠. 왜 이러지?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준비물 못 챙겨라 못 챙겨라 해갖고 알려는 드리는데 만약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모르시는 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도 않죠. 반드시 봐야 된다. 자, 원서는 어떻게 제출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얼마다 하는 거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영어 점수가 어떻게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 문구를 이해 못하면 사실은 국어 시험 못 봅니다. 이거 굉장히 그래도 쉽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도 쉽게. 물론 이제 굉장히 행정적인 용어, 항상 늘 쓰던 용어들을 좀 써서 헷갈릴 뿐이지 굉장히 어려운 건 없어요. 본인이 오해하면 안 돼. 문구 그대로 해석해라. 문구 그대로. 어떤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문구 그대로. 아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위쪽에. 필기 시험에 관련된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여기 보시면 1차 시험 병합 실시를 놓으니까 병합이 뭐지? 뭘 합친다는 뜻인데 그죠?
그다음에 선택형 필기. 선택 과목이 있나? 선택 과목 없는데. 자, 선택형은 뭐예요? 선택형. 객관식이란 뜻이에요. 객관식. 예? 객관식. 여기 7급이나 9급이나 다 객관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객관식이란 뜻이에요. 이런 건 이제 모를 수 있어. 근데 선택형 필기니까 여기 5과목 중에 뭘 선택해야 되나 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다. 근데 이제 그대로 이해하는데 약간의 용어들은 조금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다 설명을 합니다. 뭐에서? 시험 공고 해설에서. 그 다음 나머지 어떻게 한다. 주요 사항이 끝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양성평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 다 써 있는데도 뭐예요? 맨날 물어보죠. 있단 말이에요. 없지 않단 말이에요. 있어. 그 다음 지방인재 요새 하죠. 지방인재도 여기 역시 있습니다. 지방인재도 있어요. 7급. 원서업소 할 때 나오는 지방인재. 가산점 어떻게 적용한다. 취업지원 대상자를 한다고 했더니 난 취업지원 대상자인데 왜? 난 취업을 안 했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한 게 취업 대상자로 여기 어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니까 혼자 헤매고 있습니다. 저소득 전형 같은 거. 안 보고 나는 소득이 없어. 저소득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시생들이 다 저소득이지. 그럼 뭐하러 저소득 전형이 있어요? 생각을 해봤어야지. 안 그래? 막 돈 되게 많이 버는데 막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없잖아. 오히려 그게 없을 거 아니야. 거꾸로 돼야지. 그럼 고소득 전형이 있었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해에서. 본인의 착각과 오해에서. 그다음에 가산점 어떤 것도 있는지 거의 다 포맷이 비슷해요. 예, 그다음에 이 뒤쪽에 웬만한 기타 유의사항에 보면 뭐 가락이 얼마인지 뭐 어떤 거 갖고 와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또 봐요. 필기 시험 보기 전에 나오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시험 장소 공고가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시험 장소만 딱 써 있겠어요? 아니지.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써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고 이렇게 됐어. 그다음에 여기 말고도 시험 공고 안에 막 첨부 파일들이 있는 게 있어요. 첨부 파일 막 있잖아. 이런 것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첨부 파일. 대부분은 하나만 봅니다. 요거 제일 중요하다 해서 요것만 보는데 요것만 봐도 사실은 되게 성공한 사람인데 사실 첨부가 많이 있어요. 다른 파일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블로그나 이런 데서는 그냥 시험 공고만 딱 올려놓거든요. 저는 이제 올라오는 건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다 나오는데 이런 거 23년도 변경되는 시험제도 이런 거 중요한 거잖아요. 내년에 이제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내년까지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 파일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뒤에 이렇게 파일들이 몇 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파일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 공고죠. 시험 장소 공고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나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 공고에도 이렇게 파일들이 많이 있어요. 파일이 아니라 파일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하나 눌러서 봐야 돼요. 어떤 내용들인지. 자,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 뭐 여기에 이제 응시자별 뭐 번호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보지 말고 사이버 국가고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시험 장소 이미 지난 거예요. 네, 이미 지난 거고 지금 나오고 있죠. 지방직은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그러니까 장소 공고에는 이 응시자 준수사항까지도 들어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소 공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번호 응시번호 몇 번은 어디로 가라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 다 공통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그 다음에 답안지 견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답안지 견본. 그 다음에 장애인 응시자 편의점 응시요령 안내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번호에 대한 장소는 보통 다 찾아요. 네, 대부분 다 잘 찾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 안 본다는 거죠. 요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것만 보시는 분도 있어. 내 번호는 어디 있지? 아까 두 번째 파일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응시자 준수사항 나와 있죠. 이미 시험 다 봤습니다. 9까지. 자, 여기 보면 언제까지 와야 된다. 9시 20분까지 와야 된다. 이거 공통입니다.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지정된 자석이 있다. 제 자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나요? 지정된 자석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딘가에 발표를 하겠죠. 어디에? 해당 고사장에 가야 있지. 미리 발표하면 어떡해. 해당 고사장에 가면 내 번호가 어디 있는지가 나옵니다. 몇 교실에 어디. 3학년 2반이면 3학년 2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와 있지.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초시라서요. 초시라서가 아니라 이 문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들 뭐 안 되면 뭐 처음이라서요. 누구 뭐 공무원 시험 뭐 전문가가 있어요? 맨날 가서 봐? 예.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무섭죠. 이런 거 한 번도 안 봤을 테니까.
네, 아무튼 자, 코로나 관련된 거 뭐 이건 이제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시험 전일까지 확인해라 했는데 에?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딱 써 있죠. 근데 뭐래? 하루 전날 가서 학교 들어가 보면 안 되나요? 학교에 애들 학생들 공부하는 데잖아. 금요일이니까 공부하는데 왜 들어가 봐? 그리고 학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요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 그 다음에 주차할 수 있나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여러분들 안 봐서 그래. 안 봐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지방직은 일부는 주차장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거 시험 장소 공고. 지방직은 왜냐하면 전체를 다 통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 뭐 대전 이런 식으로 그다음 교육청 또 따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거 좀 보지 말고. 그다음에 뭐 가져가야 된다. 응시표, 신분증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준비물 뭐뭐뭐뭐뭐뭐. 예, 그렇게 안 되는데 여기 차근차근 읽어보면 나오지. 자, 응시표, 신분증. 그다음 또 뭐 가져가야 돼? 컴퓨터용 사인펜. 또 뭐 있어야 돼요? 내려가면 나와요. 이제 수정 테이프 밑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방송을 하긴 해요. 예, 정리해가지고 쫙 정리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막 퍼져 있으니까 안 되니까 가끔 물어봐. 모바일 신분증 요새 나오거든요. 예, 모바일 신분증 가능하냐? 안 되는 이유가 간단하죠.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여기에. 여기 봐. 그러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기기 안에 들어있죠. 휴대폰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보지. 그러니까 못 하지. 예? 그죠? 근데 다행히도 써놨어 또 그걸 써놨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설사하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되게 자세하게 잘 써 있죠. 근데 안 봐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안 봐서 모르는 것뿐이다. 여러분의 대부분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안 봐서 모르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도 이거 완전 모르는 문제네. 왜 모르는 문제예요? 그 파트를 안 봤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돼버리는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 똑같은 거야. 이거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있잖아. 표기하지 마라.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본인들 읽어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송이에요. 다 읽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예비 표기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될 경우 불이익받을 수 있다. 여기 표시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 그런데 꿋꿋하게 했다. 그리고 무용담처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예,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 그 사람만 운이 좋아서 안 나온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요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야 시간 없는데 점만 찍자. 예? 요렇게 찍었다는 거야. 요거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고 나오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안 된다고 돼 있죠. 잘못된 표기. 이 안 받아줍니다. 이 안 받아줘요. 잘못된 표기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걸로 밀어붙이려고 그래? 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안 된다고 써 있는데 된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죠. 본인만 아는 노하우? 과연 그럴까요? 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쭉 다 나온다. 그래서 시험 장소 공고가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죠. 왜?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시험 보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처음 시험 공고에서는 원서 접수가 목적이죠. 원서 접수. 인원수 얼마 정도 나오고 그걸 따라서 내가 원서 접수 해야 되니까. 자, 원서 접수 끝나면 시험 장소 공고가 나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걸 가져가야 돼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건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할 게 뭐냐? 바로 뭐겠어요?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죠. 필기 합격자 발표. 국가직은 좀 특이하게 합격자 발표가 따로따로 나오는데 따로따로 나와요. 필기 합격선이 보통 포함돼서 나옵니다. 대부분은 요 파일들 중에 필기 합격선 해가지고 같이 있어요. 원래는. 근데 뭐 국가직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합격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합격자들이 명단도 있고 물론 이제 로그인 해보면 자기 페이지에 합격자는 합격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필기 합격자에 관련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 볼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합격자 명단 첨부해라 뭐 이렇게.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있다? 면접이 들어있다. 보통은 필기 합격자 발표와 함께 면접 시험이 같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자 공고는 사실은 면접 시험 공고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서류를 내라고 서류 제출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거 해야죠. 그걸 해야지. 그래서 필기 합격을 했는데 내가 시험 공고 안 보고 있다가 서류를 못 내서 떨어졌다 하시는 분도 가끔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워낙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그리고 보통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안 합니다. 본인의 실수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요거는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면접시험 등록이었는데 바꿨어요. 포기할 사람만 써. 왜냐면 등록을 했더니 깜빡 잊고 안 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포기할 사람들만 포기해. 막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포기 등록이에요. 다른 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면접시험 등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걸 잘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등록 안 하면 면접을 포기하는 거로 알겠으면 이런 것도 있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아직 시험을 안 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면 합격자 유의사항에서 나오잖아. 저소득층은 합격하면 서류를 내야 됩니다. 서류.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서류를 떼서 내야 돼.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아까 얘기했잖아. 저소득인지 알았는데 아니야. 본인 소득 없다고 저소득이 아니라 그랬죠. 네. 그게 아까 시험 공고에 어떤 조건을 가지면 저소득층이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보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저소득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에서는 실기시험 있는 게 있죠. 교정하고 철도경찰직 언제 본다 하는 거 있죠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 법무부에, 국토교통부에 각각 공고했대 이미. 공고했대요. 그다음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 중요한 것들 나와 있잖아. 근데 합격했어, 와 즐거워. 근데 뭘 해야 되지? 멍 하다가 망하는 거죠. 멍하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뭐 장소 같은 거 면접, 그다음 면접 시험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직 이제 합격하신 분들 봤겠죠, 당연히. 그래서 합격자, 뭐 추가 합격자 언제 발표한다 이런 것도 있고, 추가 합격자는 5월 30일 날 발표한다고 돼 있네요. 국가직 추가 합격자. 왜냐면 포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물론 더 플러스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요새는 근데 추가 합격자가 별로 안 나오는 게 동점자가 많아가지고 합격자가 좀 많아요.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자, 그리고 성적은 언제 볼 수 있다는 거 나와 있죠. 합격자는 7월 5일부터. 이게 뭐냐면 최종 합격자 발표거든요. 최종 합격자 발표부터 볼 수 있고, 불합격자는 볼 수 있고. 근데 미리 사전 공고를, 사전 내역을 확인했잖아. 사전 한다는 거. 그게 어디 나와 있었어? 시험 장소 공고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전 공개는 언제 한다. 국가직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시험 공고에 나와 있어요. 지방직은 지방직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방직 거 좀 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장소 공고를 하나 눌러보면 보세요. 여기도 이제 파일이 많이 붙어 있죠. 거기에 뭐가 요거 이제 가산점 언제 등록하냐, 사전 공개 언제 하는지가 나와 있죠. 장소 공고에. 그 장소 공고를 잘 봐야 돼. 필기 합격자 공고는 합격자들이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자 공고가 있겠죠. 4개야, 원래 4개, 4가지라고 하는데, 최종 합격자는 진짜 최종 합격했는데도 안 본다. 그러면 뭐, 글른 거죠, 뭐. 공무원 안 되고 싶은 거지. 할 수 없어,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얘기 안 합니다. 그것까지 떠먹여줄 정도로 그건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이 실수하는 거는 시험 장소 공고를 안 본다. 반드시 봐야 된다. 지금, 올해 시험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험 공고는 이제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올해 거 한번 보고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알고 시험 장소 공고에는 이런 게 나오니까 나중에 시험 장소 공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시험 공고 다시 읽어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시험 장소 공고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시험 보실 분들 6월 달에.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